변호사님 뉴스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누구 체포됐다, 구속됐다. 둘 다 잡혀간다는 느낌인 건 이해가 되는데 체포랑 구속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보통 일반인들 기준에서 체포랑 구속이 똑같은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체포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인신을 포획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잡아두는 행위가 체포고, 구속이라는 거는 이 사람을 잡아둔 상태에서 장기간 신병을 확보하는 걸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체포라고 하면 제일 쉽게는 현행범 체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경찰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어요. 경찰에게 인계만 하면 돼. 실제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걸 체포하는 걸 현행범 체포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체포 가능한 두 개의 요건들이 있어요. 긴급 체포도 있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제가 PD님을 조사를 하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는데 통지가 분명히 됐는데도 출석 안 해요. 2번, 3번 보냈는데 안 와요.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이 사람이 범행 내용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증거 자료들이나 봤을 때. 그럼 이 사람은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을 불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검사한테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한테 체포영장 청구를 하게 돼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 사람을 체포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래서 잠복을 많이 하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차 안에서 이렇게 막 24시간 잠복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집 근처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 집 근처나 그냥 죽치고 있어요. 있다 보면 나와요. 그러면은 잡아서 체포영장 제시하죠. 이런 체포영장에 의해서 당신 체포한다.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게 미란다 고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체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체포영장의 체포고, 그 중간에 있는 개념이 영장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근데 범행을 저질렀을 만하게 판단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체포영장을 받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또 현행범은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범죄 중대성, 이제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우연성,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경우면 긴급 체포가 가능해요. 그건 영장 없이도 가능해요. 그래서 현행범 체포에 어떻게 보면 준하는 이제 영장주의 예외 사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유로 체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구속은 뭐냐? 그러니까 보통 체포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체포를 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체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해요. 이제 경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되게 의외이기도 한데, 가정폭력 사건에서 체포를 많이 해요. 보통 남편분이 이렇게 막 술 한잔 드시고 집에 막 부부싸움 하다가 경찰 가면 그냥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또 경찰관한테 막 욕설하고 막 멱살 잡고 이래요. 그러면은 또 이제 체포를 하고. 또 의외로는 주치자들. 어떻게 체포가 되냐면, 주치자가 있다고 신고를 받고 갔는데 이 사람 이제 집에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갑을 뒤져봐도 인적사항도 없고, 근데 너무 인사불성이고 집에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선생님 일어나시죠 하는데 이제 욕설하고 경찰관 때리고, 아니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를 해서 유치장에 하루 있으면 이제 술이 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뭐 그렇게 심하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석방을 하는 거예요. 구속할 사유는 아니니까. 근데 구속은 이 사람이 한 3억짜리 사기를 쳤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살인 미수다, 아니면 뭐 강간범이다, 이러면 이 사람을 풀어주면 혹시나 중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다시 오라고 했을 때 안 오겠죠. 어디 도망갈 가능성이 오고,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기록들이나 증거를 다 없애려고 할 거예요. 증거인멸. 네, 그래서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는 범죄 중대성,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그걸 많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 실질심사가 잡혀요. 영장 실질심사가. 그러면 이제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을 하죠. 그래서 판사님 앞에서 이제 검사 측에서는 구속 사유를 설명할 거고, 판사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거 인정하냐, 범죄 사실이나 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일 인정하냐, 그리고 이제 피의자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 사람 도주 우려 없다, 그리고 증거 자료도 이미 다 확보가 돼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도 선임돼 있고 다 인정하기 때문에 구속 사유 없다.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되면 풀려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용이 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리고 심하게는 재판 진행될 때까지도 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피의자 입장 그리고 피고인 입장에서 상당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위축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갇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불구속 상태면은 내가 변호인하고 편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나한테 유리한 자료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한데, 구속 상태에 있으면은 변호인 접견도 가능하지만 그걸 뭐 몇 시간씩 매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나 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이 상당히 위축돼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구속되기 직전까지는 나 안 했어 이러다가 구속되면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다 인정해버리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만약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체포가 됐다.
아니면은 뭐 저의 가족이 체포가 됐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냥 빨리 변호사 선임을 해달라. 그래서 빨리 접견을 해봐야 돼요. 그런 변호사가 이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빨리 하고 선처를 받을 사안인지 아니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건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 워낙 많이 해보니까 네. 딱 이야기 30분 정도 해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 전략을 빨리 짜야죠. 만약에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네. 그러면 빨리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 네. 그다음에 내가 가족들하고 주소지도 거주도 일정하고 네. 그런 거 빨리 소명을 해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야죠. 아니면 확실하게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빨리 실질심사에 제시를 해야 돼요. 나 억울하게 체포됐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 나온 거라고 한다면 나 통지를 받지 못했다. 내가 그 기간에 멀리 출장을 가 있어서 우편송달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억울한 점이 있다 라는 거를 충분히 판사님한테 소명을 하면 기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판단을 자기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체포의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서 변호사님이 와서 도와주기 힘들거든요. 그 지역에 여러 검색을 좀 해보시고 거기서 좀 믿을 만한 변호사님이다. 왜냐하면 체포 구속 상태에서부터 나중에는 수사 재판 단계까지 그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급하다고 그냥 누가 소개시켜주는 변호사, 아무 변호사 선임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믿을 만한 변호사님 잘 선택을 하셔서 도움받고 그게 쭉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변호사를 구하지 않고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있을까요? 정말 변호사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라면 국선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선 변호인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없다. 그걸 위한 내 증거 자료들은 가족들 통해서 국선 변호인한테 전달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충분히 소명되도록 그렇게 되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국선 변호인들은 사실 건당 사건을 처리하는데 수당이 크지 않고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있는 가족들이 좀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도와주고 그걸 어떻게든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조금 전달을 해서 이거 좀 판사님한테 전달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체포된 피의자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심사할 때요. 네,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네, 네. 그런 네. 억울한 사정들을 충분히 소명을 하면 또 판사님이 받아들여 줄 수도 있죠. 국선 변호인은 누구나 그럼 선임을 할 수 있나요? 영장 실질 심사를 대응해야 될 피해자는 국선 변호인 선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선 변호인을 쓸지 네. 아니면 국선 변호인을 쓸지 그걸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제 국선 변호인 선임을 하시죠.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그렇죠. 알아볼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보통 체포를 당할 때는 정말 의도치 않게 체포를 당하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예상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8시간이니까 이틀 안에 구속영장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오 하다가 지나가요. 이제 자주 그런 일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이제 전화번호부에 아는 변호사 이름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하면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80%에서 90% 정도는 영장 인용됩니다. 애초에 어려워. 애초에 어려워요. 그나마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도 쉽진 않죠. 그렇게 해도 확률적으로는 50% 넘게 어려워요. 어쨌든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는 그 자체로 이미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였으니까 그쵸. 말씀하신 대로. 왜냐면은 아까 경찰이 만약 검사한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도 한번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만 청구를 하니까. 두 번 검토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의뢰인이 피의자 입장인데 수사관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얼토당토 않은 사유예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부터 엉망인데 네. 신청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검사가 불청구,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사 기각이라고 했는데 기각을 했어요. 검사 단계에서. 근데 또 신청을 했더라고요. 비슷한 내용인데. 네. 그래서 다시 저한테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지금 내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불청구가 돼서 좀 보완하려고 그러는데 변호인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읽고 좀 피의자 변호인인데. 자료를 달라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화도 못 내고 그냥 수사관님 이거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구속 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마무리하셔서 송치를 하시던지 불송치를 무혐의 처분하시던지 빨리 좀 종결해달라 했는데 사실 지금 또 송치가 됐어요. 저는 이거는 뭐 무혐의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완 수사 요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PD님 예전에 개그 콘서트 아세요? 알죠. 거기 보면은 유행했던 말인데 구속시켜!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구속시켜 하면은 구속시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단 세 가지 체포 사유로 체포가 돼야 되고 그 상황에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야 되고 그리고 판사님이 영장을 발부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 많이 거치거든요. 근데 구속이 돼버리면 네. 정말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포 당한 경우에도 그냥 설마 구속되겠어 생각하고 그냥 쉽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체포를 당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또 구속영장 신청이 했다면 사선이든 국선이든 그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한다면 본인이 가족들을 통해서 증거 자료들을 잘 수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셨다면 빨리 어떻게 전략을 짜서 지금 상황을 수사나 재판을 대응할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영장이 붙어 있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아하. 걸 인식하셔야 한다.